네, 안녕하십니까. 스탁플레이 군맨입니다. 자, 오늘은 2024년 2월 5일이고요. 말씀드릴 주제는 실제 우리가 주식을 매수를 했는데, 과연 그 매수한 주식을 어디에서 파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적절한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매수를 했는데 어디서 파는 것이냐, 그리고 주식 매도 가격을 어떻게 정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그 매도 가격을 정하는 고도의 매도 전략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원리를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5개념을 갖고 있는데요. 어떤 5개념이냐면 이런 거죠. 이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뭐냐면 주식이 상승을 했다가 다시 하락을 합니다. 하락하는데 어느 지점에서 어느 지점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주가가 상승합니다. 다시 하락하고요. 이렇게 반복을 해서 만들어 놓은 궤적이 요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입장에서 보면 이 점들은 이렇게 분홍색으로 거는 이 선들을 우리는 무슨 선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지지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지선. 이건 지지선이 됐습니다. 지지선이 돼서 상승을 했다가 이제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해서 다시 상승을 합니다. 자, 근데 마침 우리가 주식을 여기서 샀습니다. 여기서 샀는데 과연 어디에서 매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지선이 올라갈 때는 저항선으로 변하니, 저항이란 얘기는 주가가 상승하다가 더 이상 상승하지 않고 주가가 부딪히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그 부딪히는 지점이 지지선이 곧 저항선으로, 그러니까 지지선이 곧 저항선으로 변환이 된다, 바뀐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이런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실제 우리는 주식을 여기서 매수했으면 여기 정도에서는 반을 매도를 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거죠. 왜? 여기에 지지가 있었으니까 저항선으로 바뀐다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기초적인 그런 정석에 의하면 여기서 50%를 매도합니다. 물론 다 매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에서 회원님들한테는 제 주식 철학에 의해서 무조건 반을 팝니다. 반은 파는 지점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반을 팔았는데 이 주식이 내렸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니면 뚫고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누가 여기서 저항을 받아 주가가 내려간다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을 파는 겁니다. 반만 팔고 반은 갖고 있는 거죠. 우리는 반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은 어, 분봉에서도 적용될 수 있고 또 일봉에서도 적용될 수 있고 주봉에서도 적용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갖는 오해가 뭐냐면 바로 이런 거죠. 왜 이러한 지지선이 저항선으로 바뀌느냐에 대한 오해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그거는 자, 이렇게 해석하면 아주 쉽겠죠. 뭐냐면, 자, 여기서 지지를 했다가 올라갔죠. 주식이 올라갔고 상승을 했어요. 상승했는데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했는데 왜 올라갈 때 이 지지선이 저항선으로 바뀌겠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항선이 왔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살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팔려고 하는 세력이 팔려고 하는 그 에너지가 더 센 거죠. 그죠? 팔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은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여길 봐야 되겠죠. 여길 보면 과연 이 지지선에 이 지지에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남아 있느냐, 남아 있지 않느냐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당연히 저항을 받겠죠. 그럼 이건 저항선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 우리가 예상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반을 매도하는 거죠. 또는 전량을 매도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이게 이제 저항선으로 성립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부분에서 팔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면, 물론 주식의 궤도는 이렇게 생겨서 궤적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즉, 매물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실제 그 뚜껑을 열고 들어가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기에 물려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으면 이 선은 저항선으로 작용하지 않겠죠. 왜냐 물려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팔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저항선이, 그러니까 지지선이, 즉 지지선이 저항선으로 올라가다 바뀌면 무조건 여기가 어떤 매도점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오개념을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자, 이제 한번 두 가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오르다가 이렇게 매물대를 만들었다고 봅시다. 이런 지지대를 만들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 분홍색 선을 우리가 지지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걸 봅시다. 이 경우를 봅시다. 이 경우는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지지를 하고 올랐다가 빠진 겁니다. 자, 그러면 요 개념, 요때의 분홍선의 지지선과 요때의 지지선, 그죠? 근데 주가가 올라왔을 땐 똑같이 저항선으로 바뀌겠죠? 어떠한 저항선이 상식적으로 쉽게 뚫을 수가 있을까요? 다시 얘기해서 여기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자, 상승할 때 만들어진 지지선, 하락할 때 만들어진 지지선에서 어떠한 부분에서 좀 더 많이 물려 있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답이 나오겠죠. 그죠? 어떤 것이 뚫기가 더 쉽겠습니까? A의 경우입니까? B의 경우입니까? 그렇죠. 당연히 하락할 때 만들어 놓은 지지선을 뚫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자, 심리적인 이야기인데요.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만 알면 사실 지지대와 저항선에 의해서 우리가 매도점을 잡는 것은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근데 이런 기본적인 해석이 없이 그냥 매도점을 잡아라 그러면 우린 기초적으로 이제 주식을 충분히 이해를 못하고 흐름을 충분히 분석하지 못한 사람들은 당연히 여기 지지대에서 저항이 작용하겠다 생각해서 여기서 매물대를 잡겠죠. 그죠? 근데 물론 저도 이렇게 잡아요. 잡는데 그 개념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얘기는 뭐냐면 대응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락할 때 만들어 놓은 이 지지대는 왜 약할까요? 상식적인 거예요. 뭐냐면 보세요. 하락을 합니다. 주가가 하락을 해서 거기서 멈춰요. 이거 멈추는 것은 누가 멈춰요? 개인이 멈출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건 뭐 예를 들면 세력주라면 개인이 멈출 수가 없어요. 그죠? 당연히 이 하락 지점에서는 누가 이 주식을 스탑시킬 수가 있냐는 얘기. 하락 경직성을 누가 갖고 올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느냐 하는 거죠. 개인은 없어요. 개인이 뭉쳐서 이거 다 삽시다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력이 내리는 거죠. 그죠? 세력이 내리니까 여기서는 세력이 개입되기 때문에 세력이 브레이크를 걸었기 때문에 여기 누가 많이 갖고 있어요? 개인이 많이 갖고 있지 않아요. 이 주식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매집자, 즉 세력이 여기는 많이 갖고 있는 겁니다. 개인이 없어요. 그럼 주가가 올라오면 세력이 여기서 많이 갖고 있는데 팔 이유가 없는 거죠. 개인이라면 여기서 많이 갖고 있다면 겁나니까 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자리는 내려오다가 만들어 놓은 이 매물대의 지지선은 그렇게 강력하지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럴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향후 맥락을 다 따져봐야 되겠죠. 앞에 맥락, 뒤에 맥락, 그다음에 매물대의 맥락, 차트의 위치를 다 따져봐야 되겠는데 일단 단적으로 이렇게 봄으로 해서 요것만 잘라놓고 봄으로 해서 우리가 저항선과 지지선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게 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건 오르다가 생긴 겁니다. 주가가 올랐어요. 올랐다가 약간 내리면 저항을 받겠죠. 그죠? 그러면 이것도 누가 만들어 놨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세력이 만들 수 있겠죠. 첫 번째는요. 근데 두 번째부터는 누가 만드냐면 개인이 만들어요. 개인이 여기서 브레이크가 걸렸으니까 여기서도 걸리겠다. 여기서도 걸리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오히려 개인들이 많이 물려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거죠. 상당히 많이 물려져 있으니까 주가가 상승했다가 빠져요. 빠지니까 여기 물려 있던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많이 물려 있으니까 불안하니까 주가가 다시 올라오면 팔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니까 주가는 여기서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세력은 당연히 여기서 매물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겠죠. 그죠?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주가를 끌어올려 놨다가 여기서 슬슬 빼주는 거예요. 빼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주가를 계속 내다 팔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주가를 받는 겁니다. 받아서 올리면 되겠죠. 그럼 이 부분은 해소가 되는 겁니다. 다 받고 올라가는 거죠. 이 그림은 사실은 그 세력의 빅픽처, 큰 그림이 되겠네요. 그죠? 근데 이 경우를 보세요. 이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제 이 부분이 위클리합니다. 굉장히 약합니다. 약한 천장이에요. 그래서 쉽게 뚫고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점에 오면, 이런 지점에 오면, 이런 해석이 됐다면, 이런 지점에 오면 우리는 주식은 반도 안 팔아요. 갖고 있겠죠. 갖고서 뭡니까? 요 고점을 넘기냐 안 넘기냐를 보겠죠. 또 여기를 통과할 때 얼마만큼 쉽게 통과하냐를 보면 되겠죠. 그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냥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죠? 실제 주식을 저는 처음 합니다. 잘 몰라요. 그러면 이런 개념으로 가세요. 여기 지지선이 저항선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저항선의 반 정도 팔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몰라. 이게 지지대래. 이거 반 정도 팔아. 팔고 보는 거죠. 팔아서 주가가 쭉 올라가면 그냥 더 갖고 올라가는 거고요. 아니면 반 정도 팔았으니까 반만 갖고 올라가는 거고, 떨어지면 다시 내가 산 지점까지 오면 손절치면 반에 대손 수익이 남잖아요. 욕심 부리지 말고요. 수익을 그렇게 반씩 챙겨가다 보면 그게 결국에는 높은 수익으로 귀결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한 반팔이 매매의 제 매매의 철학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어려운 부분으로 한 가지 더 발전해 봅시다. 두 번째 원리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똑같습니다. 이렇게 지지선이 이제 저항선으로 바뀌겠죠. 올라갈 때 저항선으로서 강한 저항선이냐 약한 저항선이냐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 판단은 뭐예요? 이 부분에 과연 매물이 많이 물려 있느냐 안 물려 있느냐에 대한 판단입니다. 개인이 물려 있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력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또 한편 이런 것도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여기 저항받던 부분을 여기 이평선이 5일 이평선이 이렇게 지나갔다고 생각하십시오. 이 주가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5이평선을 부딪히고 내려오고 부딪히고 내려오고 부딪히고 내려오고 여기서 이제 5이평선을 넘어서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을 간과하고 이 부분이 지지를 받았으니까 이걸 지지선으로 할 거야라고 사용을 하면 이게 저항선이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이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는요. 여기는 별 의미가 없죠. 왜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어디가 있는 겁니까? 의미가 있다면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거죠. 왜? 여기 5일선을 뚫겠다, 뚫을 거야 라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겠고, 그죠? 다시 하락합니다. 하락하는데 돌려 세울 때 여기서 개인이 매수하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시청자 여러분이라면 5일선을 맞고 내려왔는데 여기서 매수하겠냐고요. 안 한다는 거죠. 더 내려갈 줄 어떻게 알아요? 자, 그러니까 매수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부딪힙니다. 부딪힐 때는 여기는 올라가겠네, 이거 뚫고 가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또 매수하는 거죠. 또 빠지면 매수 안 해요. 올라갈 때 매수, 좀 올라가면 또 매수하겠네요. 그죠? 올라갈 때 언제 이제 5일선 뚫었구나 하고서 이제 따라 붙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개인의 매물이 어디 많이 물려 있냐라고 묻는다면 여기에 많이 물려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서 이때는 뭡니까? 이때는 당연히 그 저항점을 얼리 잡아야 돼요. 이 선이 아니라 이 선이 되겠죠. 여기서 저항선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이왕이면 좀 더 많이 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차트상으로 보면 이게 넓을 수도 있어요. 넓으니까 좀 이 수익이 좀 더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사고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점은 뭐예요? 강한 저항선이 아니라 무슨 저항선입니까? 약한 저항선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뚫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원리 1에서 얘기한 것처럼 과연 앞에서 만들어진 지지대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우리가요. 그 지지대가 과연 약하냐, 강하냐, 그러니까 스트롱이냐, 위크냐, 이걸 보고서 우리가 선을 거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선을 거는 때 이렇게 거누면 이거는 이런 경우라면 이평선이 이렇게 흘러내렸다면 이 선은 뭐라고 메모를 해놔요? 이거는 약한 선이다. 이렇게 W 라인 L, WL 이렇게 표시를 해놔요. 이거 약하니까 나중에 올라올 적에는 굳이 여기서 매도의 관점이 아니라 좀 더 홀딩의 관점으로 보는 거고요. 만약에 아까처럼 이것이 굉장히 강해.
그러면 이 라인을 뭘로 표시하느냐? 스트롱이야. SL로 표시해 놓습니다. 그럼 이 경우는 올라오면 바로 여기서 반을 파는 거죠. 자, 이렇게 이러한 부분이 과연 매물이 있느냐 없느냐, 개인이 물려 있느냐 안 물려. 이거 약간 고급 스킬인데 이것도 포함해서 다음 편에서는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